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점과 함께하는 월간 견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2월달이죠. 지난 2월달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나왔고 5070 Ti 제품이 나왔는데 어, 세관의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그래픽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쉽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 있죠. 단적인 성능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달 월간 견적에는 5070 견적까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5000번대 시리즈죠. 5080이나 5090 제품이 아주 매우 적은 소량만 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국내로 물량이 적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푸는 거를 적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구매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매를 했다 보니까 이 5070 Ti가 좀 많이 시장에 풀려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좀 이 게이머분들의 이 갈증, 이 좋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갈증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나는 FHD 모니터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정도까지 안 쓰셔도 되기는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들, 남아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3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물량이 좀 많아지면은 그때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에는 또 그래픽 카드가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일단 루머기는 해요. 5070 그리고 라데온 9000번대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발표일이 언젠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성능적인 것도 거의 루머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각종 사이트들이죠. 뭐 큰 사이트들 가보면은 루머가 이렇게 좀 종합이 돼서 누군가가 올려주는 글들을 보면은 대략적인 성능에 대한 지표, 대략적인 성능에 대한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알 수는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존 4070도 애매했어요. FHD는 상당히 좋지만 QHD는 약간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5070이 아마 그 포지션에 나오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바로 월간 견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용 PC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컴퓨전 완본체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AMD 하나, 인텔 하나 이렇게 각각 두 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MD 시스템입니다. 먼저 CPU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라이젠 5 5500 GT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품절이 되었고 그리고 좀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는 5600 GT로 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SN코어 제품으로 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SSD 마찬가지도 동일하게 SN코어 제품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SSD를 좀 추가금을 내서 변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1테라 용량의 D램까지 탑재된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많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메인보드는 HDMI와 DVI 두 개의 모니터 포트를 지원해서 이론상으로는 듀얼 모니터를 지원을 하지만 DVI 포트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HDMI랑 비교를 하면 약간 화질의 열화 이런 게 좀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싱글 모니터만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라이젠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좀 더 좋다. 캐주얼 게임까지는 가능하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캐주얼 게임이란 롤이나 뭐 롤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인 구성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랑 SSD는 조금 변경이 돼서 가격적으로는 좀 더 낮아진 그런 구성이라 볼 수 있고요. 다만 SSD는 마찬가지로 추가금을 내면은 D램이 탑재된 1테라 SSD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테라 SSD 제품이란 ADATA SX 8200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기본 방열판도 주어지기 때문에 발열 제어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인텔과 AMD CPU, 이 사무용 CPU의 가장 큰 차이점은 CPU의 성능은 인텔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2D CAD 있죠. 도면 같은 작업을 살짝 하시는 경우에는 인텔 쪽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 쪽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다 보니까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게임 같은 거 간단한 게임을 활용하기엔 좀 더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 제품은 인텔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포트를 DP, HDMI, VGA 총 3개로 지원을 합니다.
VGA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좀 구형이라서 노네라고 쳐도 DP 그리고 HDMI 포트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더 좋다. 다중 모니터를 활용하시기에는 인텔 쪽 사무용 모니터를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성비 FHD 게이밍입니다. 아직도 가성비, 아니죠. 이제는 갓성비의 RX 6600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조합이고요. 물론 그 이외의 부품이 조금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마 환율 영향을 조금씩 받는 거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SSD 500기가랑 메모리를 8기가 두 장으로 해서 최대한 가성비로 하면은 80만 원 미만대에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조립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게임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나는 1테라를 써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SSD 가격이 4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80만 원이 넘어가는 견적 구성이 나오지만은 충분히 가성비 좋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줬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그래픽카드 RX 6600이 솔직히 가성비일 뿐입니다. 이제 국내 인기 게임 정도까지는 옵션 타협을 해서 고주 사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이지만 신작 게임을 하기에는 성능이 약간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임을 하시겠다. 앞으로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70만 원, 80만 원대가 아니라 이 다음에 보여드릴 100만 원대 구성을 봐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이번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컬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제품이 AS 정책도 상당히 좋고 가격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파워 OEM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기억상 앤디슨 제품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앤디슨이라는 OEM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예요. 나름 옛날에는 괜찮은 제품들을 납품했던 제조사기도 하고요. 저가형에서는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90만원에서 100만원대의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부터는 4060, 7600 두 가지로 제가 여러 번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기본적인 골자는 지난달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SSD 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용량 다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픽카드도 똑같이 이제 제품 제조사만 변경이 됐고 성능 자체는 똑같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데이터로 보면은 최신 게임에서는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가 좀 더 좋았고 국내 인기 게임에서는 라데온이 조금 더 좋은 이렇게 상황이 뒤집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온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기준으로 좀 보면은 DLSS, FSR 둘 다 적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레이턴시를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켰을 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보다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도표에서는 몬스터 헌터를 풀옵션 60Hz로 해놨지만은 이거는 4060 기준이고요. 7600 기준으로 바꿔서 보면은 한 100프레임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가 이런 부분에 좀 난다. 앞으로 나올 최신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는 몬헌을 기준으로 최대한 가성비로 구성을 해야 하신다는 분은 라데온 쪽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몬헌 말고도 다른 최신 게임을 즐기신다 하면은 지포스 아닙니다. 저는 국내 게임을 더 주로 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라데온으로 구성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라이젠 버미어 시리즈 5600으로 낮춰서 구성을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좀 불편할 뿐이지 성능 자체는 아직까지는 준수한 제품입니다. 다만 나는 차후에 좀 더 CPU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라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지난달 구성이죠. 2월달에 구성을 해드렸던 7500F 기준을 구성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한 10만원 정도? 10에서 15만원 정도가 여기서 추가가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130만원대 FHD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4060 Ti가 들어가야 되는데 4060 Ti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RX 7700XT가 월등히 더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4060 Ti는 배제를 하고 라데온 그래픽카드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7500F가 아니라 5600으로 구성을 하면은 가격대는 120만원대 후반까지 더 낮아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최대한 가성비로 하기 위해서 7500F에 200A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A620M-A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당 메인보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원부 방열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케이스 C타입 단자를 지원하면서 ARGB 연동까지 지원하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A620 기준에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는 7700XT 똑같은 파워컬러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은 XFX라든지 사파이어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라데온에서 몬스터헌터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게임 번들 이벤트라고 하죠. 기억상 AMD 공식으로 아마 2월 25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4월 중순까지 꽤나 긴 기간 동안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걸 등록을 해서 CPU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번들 이벤트를 신청을 하시면은 게임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게임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따로 파셔도 중고로 파셔도 되고, 아니면 난 이 게임을 꼭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회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성은 몬스터헌터를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프레임이 나와요. FSR과 FG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은 FHD에서 풀옵션 144Hz 고주 사율까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견적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QHD 게이밍 150만원대 견적입니다. 여기서는 아쉽게도 지금 그래픽카드가 품절이 되었어요. 제가 이거 견적을 짜고 있는 2월 21일에는 이게 제품이 남아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때에는 품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재입고 일정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다시 재입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이 해당 추천드리는 ASUS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7800XT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7800XT 구성이 150만원에서 170만원대 CPU를 바꾸면 좀 더 좋은 거를 구성을 하면은 180만원대까지도 나오지만은 이 구성 다음으로 추천을 드릴 견적 구성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그래픽카드가 지금 3월에 이제 출시 예정인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장 3월 달에 구매를 하시기에는 5070 Ti나 아니면은 이제 7900 XTX가 될 텐데 200만 원 중반이 월등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CPU를 조금 더 좋은 거를 하시거나 메인보드를 좀 더 좋은 걸로 구성을 해서 차후에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 구성을 하시더라도 최신 게임에서도 옵션 타협이나 아니면은 FSR 혹은 FG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은 풀옵션 고주사율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FHD 하시는 분들은 이미 프레임은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옵션을 많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경우, 난 프레임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7800XT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상 이제 한 200만원대 200만원 초반, 100만원대 후반 이런 견적을 구성하시려면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은 조금 어렵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성수기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의 이 빙하기가 좀 끝나야 아마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견적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번은 5070 Ti로 견적 구성이 된 27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바로 확 올랐는데 CPU도 요즘 최신 게임들이 6코어, 8코어 성능 차이가 나다 보니까 9700X 제품으로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급적 메인보드는 PCI 5.0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B850M 보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좀 더 두꺼운 그래픽카드를 활용해야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ATX 사이즈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래픽카드가 워낙에 지금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워낙에 많은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좀 빙하기라는 제가 표현을 아까 막 했는데 정말 빙하기가 온 것 같아요. 5090, 5080, 5070 Ti까지 전부 다 그래픽카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도 뭐 라데온이 7900 XTX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만간 재입고가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뿐 현재로서는 품절입니다. 그리고 두 그래픽카드를 비교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7900 XTX가 조금은 더 성능이 좋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이 다음 견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최신 게임을 하시기에는 RTX 5070 Ti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가성비 좋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신다면은 7900 XTX 쪽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DLSS나 MFG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5070 Ti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성비도 4080이나 7900 XTX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컴퓨전에서 진행하는 RTX 래플 이벤트를 참여해서 따로 그래픽카드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래플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량도 특정 제품을 꼭 사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많은 제품을 꾸준하게 소량이지만은 여러분들께 래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응모를 하시고 도전을 해보시면은 언젠가는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번은 RX 7900 XTX로 구성이 된 280만원대 QHD 게이밍입니다. 여기서 가격은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인보드를 7800 X3D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금 더 게이밍에 적합한, 게이밍의 성능이 좋은 CPU로 구성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CPU를 아까 보여드린 7900X로 변경을 하면은 가격은 내려갑니다. 7900 XTX 지금 현재 모든 제품이 다 품절입니다. 다만 재입고가 된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재입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성능 자체는 5070 Ti보다는 조금 더 좋으니까 전성비가 나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매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저 역시 XTX를 사용을 했던 입장에서 성능 자체 QHD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 이외에 메인보드는 일부러 ATX 사이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MATX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B650 PG 라이트닝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전원부 자체는 800A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출시되어져 있는 모든 AMD CPU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80으로 구성이 된 QHD 게이밍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가격을 따로 설정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가격 편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저가형은 뭐 170만원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180만원대에서 중급기 넘어가면은 190만원, 상급기는 20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가격은 일단 표기를 해두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해당 제품으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구성이 됩니다라는 견적 금액은 아래에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메인보드는 B650으로 구성을 했어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650으로 했고요. 5080부터는 그래픽카드의 넓이 그리고 두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MATX에서는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케이스 따라 차이는 발생을 하고 라이저 킷이죠. 글카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별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간섭이 발생하진 않겠지만은 일반적인 구매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는 ATX 사이즈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 터프 게이밍 제품이 1000A가 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CI 4.0과 5.0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아마 5090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 많아야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080에서는 그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PCI 4.0 기반인 B650 메인보드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ATX 사이즈 850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마땅한 게 없어요. 거의 근 40만원, 메인보드 가격만 4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650 쪽이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RTX 5090 게이밍 PC입니다. 5090은 아예 금액 자체를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본체로 구성을 하면은 이 정도 구성이 됩니다.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CPU 그리고 B850 메인보드도 좀 저가형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품절, CPU도 현재 품절 상황입니다. 언젠간 다시 들어오겠지라는 일단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현재 B850 메인보드에서 쓸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메인보드가 에즈락 B850 립타이드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B650 스틸레전드 와이파이 제품이
제가 이 견적을 짤 때까지는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품절이 돼서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재입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B650 스트레전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메인보드인데 B650 칩셋임에도 불구하고 5.0 그래픽카드와 SSD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가격도 30만원대 초반으로 아주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5090은 구매 가능한 5090 중 무엇이든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산량도 매우 적고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도 적은데 게이머뿐들 아니라 각종 AI라든지 뭐 이렇게 수요가 워낙에 많은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당장 구매하실 수 있을 때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5000번대 그래픽 카드들이 너무나도 보기가 힘들고 성능은 참 좋게 나왔는데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참 래플 아니면은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컴퓨전 래플 이벤트 있을 때 응모를 꼬박꼬박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작업 추천 PC입니다. 인텔 14700K로 구성이 된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인텔 265K로 구성이 된 완본체도 있는데 이제 거기는 그래픽 카드가 5080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어서 좀 추천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영상 작업용으로는 4060 그래픽 카드로도 충분히 쿠다 가속이라든지 뭐 퀵싱크 이런 거, 퀵싱크는 애당초에 인텔 내장 그래픽으로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해서 이거로 추천해 드리고요. 가성비 그리고 성능 자체도 14700K가 지금 가장 준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모두 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물론 게임 성능은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영상 편집을 위해서 4060 정도로 제가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보다는 정말 작업을 위한 구성이다. 200만원 정도에서 충분히 4K 영상 편집이나 조금 하드한 영상 편집, 에펙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에펙을 가지고 3D 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를 16기가 2장이 아니라 32기가 2장으로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투자를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견적은 책상 위의 감성을 위한 다목적 PC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추천해 드리는데 크게 변동이 된 것은 없습니다. 뭐 파워도 화이트 파워로 좀 더 넉넉한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750W로 변경을 해서 추천해 드렸고요. 그래픽 카드는 지금 품절이 돼서 4060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9700X CPU이기 때문에 뭐 3D 작업, 포토샵 작업, 특히 이런 화이트 그리고 미니멀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이나 이런 3D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께 딱인 CPU고요. 그래픽 카드도 뭐 게임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전 어도비 작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게임이 안 돌아가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가격 자체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200만원대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케이스도 동일하고 쿨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7700XT를 설명하면서 AMD에서 몬스터 헌터 와일즈 증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뭐 이렇게 어떤 성능인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성능은 뭐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더 좋다 뭐 이런 배포 자료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CPU 관련해서는 꼭 병행 수입 제품이 아닌 정품이나 멀티팩 제품으로 구매를 해 주셔야 이 등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정품으로 구매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고요. 해당 URL 혹은 이벤트 페이지 신청하는 곳과 그리고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각각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꼭 시리얼 넘버라든지 제품 일련 번호 이런 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픽카드 그리고 CPU 모두 다 해당되는 제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필히 어떤 제품 구매하신 제품이 해당이 되는지를 꼭 참고를 해 주셔서 등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달은 참 품절 제품이 너무 많아요. 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견적 구성이 너무나도 많았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도 환율이나 아니면 품귀 현상으로 인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견적을 짜면서 느낀 부분인데 빨리 좀 풀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빨리 그래픽카드가 많이 풀려서 여러 정보들이 취합이 되고 사용자분들도 많아지면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정보들도 많이 알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5070 Ti는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다라는 거, 이거는 DLSS라든지 뭐 최신의 그런 FG라고 하나요? 이런 이제 프레임 가속 기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저는 좀 맛을 좀 봤어요. 몬스터 헌터를 좀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4000번대 쓰시는 분들은 뭐 굳이 넘어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3000번대, 특히 3090 이하, 3090 미만의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5000번대 5070 Ti 가격만 맞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가장 아쉬운 거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에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나온다고도 이제 루머로는 나왔어요. 언제 정확하게 발표가 될지, 언제 출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대략적인 루머를 좀 정합을 해보면은 기존 제품보다는 성능이 뭐 비슷하거나 조금 좋다? 그리고 전성비가 좀 더 좋다? 이 정도의 루머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가장 관건이겠죠. 가격이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품귀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역시 라데온을 쭉 써왔고 이번에 엔비디아로 오래간만에 넘어왔는데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솔직히. 물론 작업하실 분들은 조금 노노이긴 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가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나 가격, 그리고 이번 3월달 월간 견적,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그래픽카드도 가격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달은 부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4월이 됐으면 하고요.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였습니다. 아디오스.